충격, 캡틴 손흥민, 대표팀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패한 클린스만호 중대 기록. 우승 좌절의 후폭풍이 어쩌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도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카타르 알 라이안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펼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의 0에서 이루어졌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87위에 불과한 요르단을 상대로 한국은 시종일관 압박을 받았다. 69.6%의 볼 점유율 수치는 허울뿐이었다. 실제로 한국이 소유한 위치는 요르단에 하등 위협을 주는 곳이 아니었다. 반대로 요르단은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으로 한국의 뒷문을 파고들었다. 결국 한국은 요르단의 17개의 슈팅을 허용했다. 대표팀이 시도한 슈팅은 8개로 상대보다 배 이상 적다. 유효 슈팅은 더 굴욕적이다. 요르단이 7개를 우리 골문에 적중시키는 사이 한국은 단 하나의 유효 슈팅을 만들지 못했다. 세계 최고의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손흥민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는 황희찬. 이번 대회 기회 창출 1위를 자랑하는 이강인 등을 보유하고도 대표팀은 짜임새 있는 축구를 펼치지 못했다. 계속해서 얻어맞던 한국은 후반 8분 야잔 알 나이마트에게 선제골을 내주더니 21분 무사 타마리에게 쐐기골까지 허용했다. 요르단에서 가장 경계해야 한다던 2명에게 여지없이 실점했다. 이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이로써 한국이 도전한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은 물거품이 됐다. 1956년 초대 대회와 1960년 서울서 열렸던 2회 대회가 한국의 아시안컵 마지막 우승이다. 지금처럼 아시아 전역이 참여한 대회도 아니었어서 규모와 위상이 커진 현재 대륙의 최강자를 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말끔히 해소하는 방법은 우승이었다. 더구나 손흥민이 전성기에 참가하는 마지막 아시안컵이라 더욱 우승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손흥민도 페이스가 좋았던 토트넘 호스퍼를 잠시 떠나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아시안컵이 내게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 라고 우승 갈증을 숨기지 않았다. 만 18세부터 대표팀 생활을 한 손흥민은 어느새 31살이 됐다. 그동안 A매치 123경기에 출전해 44득점을 올렸다. 출전 기록에 있어 7위이며 득점 역시 58골의 차범근, 50골의 황선홍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여전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손흥민이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까지 충분해 보여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 모두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의 한을 풀적기로 불렸다. 손흥민의 개인 기량은 물론이고 뒤를 받쳐주는 동료들의 기세도 대단했다. 불과 2년 전 원팀으로 나선 카타르 월드컵에서 강호 우루과이와 대등하게 싸우고 포르투갈을 잡은 능동적인 축구로 자신감까지 한껏 올라왔다. 우승을 입에 올려도 될 시기로 보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클린스만호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약체들을 만나면서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준결승까지 생존했지만 냉정하게 90분 기준으로 이긴 건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이 전부다. 고작 1승으로 4강까지 오른데 좀비 축구라는 별명이 붙였다. 막판 뒷심에 큰 점수를 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었지만 사실 언제까지 행운이 이어질지 반신반의했다. 문제점이 확실하고 그마저도 반복되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참사가 벌어지기까지 안일하게 대응했다. 결국 손흥민의 시대의 아시안컵 우승은 실패했다. 31세의 나이, 어릴 때부터 유럽을 오갔던 몸 상태를 고려하면 대표팀 은퇴를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다. 앞서 태극마크를 달고 헌신했던 박지성과 기성용 등을 봤을 때 이 지점에 모두 주장 완장을 내려놓았다. 손흥민도 처음 대표팀과 관련해 불투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출장 기자단과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자신의 상황을 먼저 언급했다. 손흥민은 내가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클린스만 감독님이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의 미래는 모른다. 라고 했다. 자이로 대표팀 은퇴를 고려하는 뉘앙스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지하고 자긍심을 표했던 손흥민이었기에 다르게 다가온 문장이었다. 물론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의 고충을 10분 이해했다. 그는 감독님은 많은 분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아시안컵 우승을 하려고 모셔왔는데 4강에서 좌절했다. 감독님이 질책을 받는 것이 아쉽다. 토너먼트 시작 전부터 감독님을 향한 시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분명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감쌌다. 다만 아시안컵 우승 실패에 대한 책임은 따져봐야 한다. 이번 대회는 기존과 달리 1년이 긴 준비 과정이 있었다. 그에 비해 내용이 부족했기에 찬찬히 살펴야 한다. 클린스만호 지속에 있어 중대 기로이며 점차 다가오는 손흥민의 대표팀 마지막도 이제는 생각해야 할 시기임을 확인한 아픈 대회로 남게 됐다. 손흥민도 현지 방송사 비인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내 모든 것을 바쳤다. 후회는 없다. 며 최선을 다했지만 힘들었다. 아시아 레벨이 올라왔고 힘든 여정이었다. 라고 돌아봤다. 2. 충격. 낙동강 오리알, 신세 전락 음바페. 과도한 연봉, 요구의 레알 난색 오른쪽 화살표 리버풀 아스널 접촉 오른쪽 화살표 과도한 연봉에 난색 오른쪽 화살표 결국 갈 곳은 PSG. 많은 빅클럽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다. 음바페는 오는 여름 PSG와 계약이 종료된다. 하지만 음바페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음바페는 FA 신분이 되고 공짜로 이적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스페인과 함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로 풀이됐다. 이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고 있었다. 최근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뒤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유는 돈이다.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돈이 아닌 명예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음바페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당초 음바페에게 제시했던 연봉이 있었는데 음바페가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연봉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레알 마드리드가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음바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시선을 돌렸다. 리버풀과 아스널과 접촉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하지만 이 두 클럽 역시 음바페의 연봉을 맞춰줄 수 없다며 거리를 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이상 음바페의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유럽의 구단은 한 곳이다. PSG다. 결국 음바페가 갈 곳은 PSG. 잔류밖에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한국의 인디펜던트는 음바페의 과도한 임금 요구는 유럽의 이슈다.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와 협상에 나섰고 리버풀과 아스널과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이들 모든 구단은 음바페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거라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가 제시한 연봉에 불만족을 표현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요구하는 임금에 주저하고 있다. 개인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로 인해 구단 임금 구조를 깨뜨릴 생각이 없다. 음바페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 설명했다. 또 EPL 리버풀과 아스널도 음바페를 탐색하고 있다고 하지만 두 클럽 모두 음바페를 위해 클럽의 임금 구조를 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금의 상황은 음바페가 PSG에 잔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 강조했다. 수많은 이적설을 뿌렸음에도 결론은 PSG 잔류가 가장 유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PSG는 엄청난 연봉을 음바페에게 제안했다. PSG가 음바페와 재계약을 위해 제시한 금액은 총 6억 5천만 유로, 9,441억 원다. PSG는 1억 5천만 유로, 2,178억 원, 위 재계약 보너스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 5억 유로, 7,264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